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은 3년, 연애 기간 2년까지 합하면 총 5년을 알고 지냈어요.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버린 사이이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 부르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죠. 맞벌이 부부로 신혼 초반에는 빨리 자리 잡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아이를 가질 생각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재작년 연말에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작년 초부터 강제로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그 전까지 부부 사이가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이 지방 발령 받았을 때 저보다도 주위에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한참 신혼인데 벌써부터 따로 살면 어떡해? 자기라도 지방근무 신청해서 따라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남편 발령 났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같이 내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점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쪽 지역도 이미 직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고 제가 내려갈 만한 자리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남편만 내려보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로 갑자기 발령받는 바람에 한참 신혼생활 즐기고 있던 저희 부부의 입장으로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할 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집도 장만했었고 신혼생활 2년 지나면 앞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졸지에 부부가 찢어지게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새로 산 집 대출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지방 발령 났다고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서 내려갔어요. 갑자기 멀쩡한 신혼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자주 전화해주고 빨간 날에는 매일 올라와서 만나니까 생각보다 조금은 견딜만 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을 따라다니고 기다리는 입장은 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남편이 키도 크고 능력 있고 잘생겼어요. 저희 집은 조금 가난한 편인데 연애할 때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도 괜찮다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면서 다 이해하고 좋아해줬습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버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 허우대 멀쩡한 사람은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이 다시 저한테 돌아오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는 절대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고통받으며 사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하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며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혼자 서울에 남아 남편이 올라오는 휴일을 손꼽아 기다렸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저를 보러 올라왔죠. 그 초반 몇 개월까지는 오히려 같이 살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평일에 5일 동안 서로 못 보던 만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남편과 주말에 만날 수 있었고 얼굴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지니까 사소한 일로는 서로 다툴 일도 없었고 마치 연애할 때처럼 남편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설레었어요. 장거리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이미 혼인 3년 차가 되는 남편과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남편이 먼저 피곤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엔 그냥 여기서 쉴게. 도저히 힘들어서 올라갈 체력이 없다. 본인이 혼자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면서 올라오지 않고 자취방에서 주말을 보낸다고 하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늘어났어요. 제 생각에도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남편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혼자 사는 집도 좁고 저보고 이런 시골까지 뭐하러 내려오냐면서 다음 주에 보자는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엔 바보같이 그저 남편이 새로 발령된 곳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얼굴 보는 일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영상통화도 해주고 평소에 일하면서 연락도 자주 해줘서
저 역시도 전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무려 한 달 동안 연속으로 서울에 안 올라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2월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다 뭐다 남들은 다 연말 분위기에 신이 났는데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사람 많은 백화점 구경도 다니고 했었는데 혼자 노는 게 아무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뒤로 항상 남편이랑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보다는 남편이 훨씬 편하기도 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 제가 남편에게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 지방 발령 받은 뒤로 제가 남편 사는 곳에 내려간 건 모두 합쳐서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집 구할 때 같이 갔었고 그 뒤로는 매주 남편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 일이 없었죠. 사실 남편 보러 내려가 봐야 작은 방 하나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서 제가 가면 둘이 같이 잘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남편 혼자 쓰는 방에 혼자 쓰는 가구라 침대 역시도 한 사람 누우면 그만이라 둘 중 한 명은 소파에서 잠을 자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안 갔었던 건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충동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짐을 챙겨 들고 운전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날은 화창했지만 엄청 추워서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였고 저는 남편 주려고 밑반찬 몇 가지와 같이 먹으려고 딸기 케이크를 하나 사서 내려갔어요. 추운 날씨라 길도 많이 얼어 있어서 초보 운전인 제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깜짝 놀라고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거의 3주 만에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하는 차 안에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전에 출발했지만 서울 빠져나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남편이 사는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고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제가 내려간다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집에 올라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피곤해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사람이 대체 어딜 갔나 싶었지만 어차피 현관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누르고 들어갔죠. 집안은 생각보다도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잠깐 어디 나갔나 싶어서 금방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손수 싸온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술병도 나뒹굴고 있고 외출복도 아무렇게나 던져놔서 직접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도 끓이면서 방을 청소했어요. 그때도 남편에게 어디 갔냐고 전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지 않았던 거죠. 밥을 해놓고 청소를 하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남편이 제가 처음 보는 어떤 여자랑 같이 팔짱을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도 유부녀였고 남편과 같은 직장,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 여자 역시 남편은 경기도에서 지내고 있는 주말 부부였고요. 저는 전혀 몰랐지만 원래 그 지역이 불륜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라 하더군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공기업과 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받아 일하러 내려가면서 정말 많은 주말 부부가 생겨버렸고 그곳에서 새로 눈 맞은 유부남녀들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흔한 일이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상담받고 도와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하면서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었는데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싹싹 빌었지만 제가 남편을 그동안 너무 좋아하고 믿고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변호사님 통해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위자료도 받고 저는 그 여자를 고소했지만 반대로 상대방 여자의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고소했어요. 위자료와 합의금은 물론이고 재산도 적당히 제가 납득할 만큼 분할해서 받아 나오고 헤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 역시 저 혼자서는 2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아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처분해버렸고 지금은 저 혼자 회사 근처에 적당한 오피스텔 하나 사서 평소 하던 대로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서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이 몇 번 오긴 했는데 저는 전혀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다 거절했습니다. 2달 정도 미안하다고 연락 오다가 요즘은 조용하네요. 아마 그 불륜녀와는 그 사건 이후로 헤어진 것 같았지만 워낙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 동네에서 다른 여자가 곧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남편이고 저는 이제 좀 충격에서 벗어나고 한숨 돌리면서 살만하니까 또다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이혼하고 한참 슬퍼하고 있었는데 제 친오빠가 얼마 전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꼭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자기 동생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오빠가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눈치 전혀 안 보고 하루빨리 결혼하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하셨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해서 손주 낳는 걸 보는 것이 삶의 큰 목표이자 바람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상견례 자리도 바로 만드셨습니다. 상견례를 바로 지난달에 했는데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 걸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오빠 상견례를 나가냐고 그쪽 집안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며 거절했죠. 저 없는 자리였지만 양가 상견례도 잘 끝나고 이제 진짜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릴 적부터 집에 돈이 없으니까 공부 말곤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앞가림은 하고 살 수 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과외하고 알바해서 직접 돈 벌어서 쓰고 그때부터 적금 붓고 아껴서 사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은행에 취업한 것도 어느 정도 제 성격과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는 연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는 집에서 도움을 안 받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와는 달리 공부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고 다른 기술도 배운 적이 없어서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은 오빠가 취업했을 때 남자가 차는 있어야 한다면서 새 차도 사주고 이래저래 지원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고 다니면서 도무지 저축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이제 나이 37에 결혼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 돈이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집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오빠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카드값이며 이런저런 빚만 2천만 원 있었어요. 부모님도 갑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니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엄마가 상견례 끝나자마자 신혼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신세 한탄하는 전화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걸 듣고 있는 제 심정은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우리 오빠도 이해 못하겠고 그걸 억지로 진행시키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저는 얼마 전 결혼을 실패하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집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었죠. 어디서 대출을 받아오던지 예비 신부가 특별한 능력이 있던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저번 주에 갑자기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엄마와는 좀 친해서 자주 전화도 하고 속내도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좀 어색하고 살가운 느낌은 아니라서 직접 전화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했을 때도 엄마는 제가 불쌍하다고 이해해 주셨는데 아빠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겨우 남자가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번 바람 피웠다고 다 이혼하면 너희 엄마랑 나도 예전에 이혼했어.
라고 하시면서 이혼한다는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무 옛날 분이시고 워낙 고지식해서 평소에 저는 아빠와 대화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기분이 뭔가 쎄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희 오빠 장가 간다고 하는데 네가 좀 보태줘야겠다. 이번엔 너 이혼하면서 최서방한테 받은 돈 있지? 그걸로 일단 집부터 구하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저 시집 갈 때 보태달라고 한 적 없이 혼자 알아서 시집 갔고 이혼하고 지금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 때도 부모님에게 뭐 하나 도움 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유가 있고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혼한 딸의 위자료로 아들 장가 보내는 미천으로 쓰겠다고 달라고 하시는 게 부모가 되어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 전화를 받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끊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목소리를 들었더니 그제서야 눈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너무 서럽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엄마는 오히려 아빠 편을 들면서 저보고 집안 사정을 이해하랍니다. 나도 너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알지. 안타깝게 생각해. 근데 그건 그거고 네 오빠 이번엔 장가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어차피 이혼하면서 받은 돈 그대로 통장에 있다면서? 네 오빠한테 1억만 빌려줘. 나중에 돈 벌면 이자 쳐서 갚을 거야. 가족인데 서로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면서 오빠 장가 간다고 하는데 동생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눈물 나고 서러울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 바람나서 이혼할 때도 친정부모님 두 분 모두 전 남편에게 큰소리 한번 치신 적 없고 남의 일인 것 마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셨고 결국 제가 이혼한 뒤에 혼자 살 집 구할 때도 돈을 보태거나 도와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저한테 친정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혼한 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근처에 두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매몰차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사는 게 싫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퍼부어버렸습니다. 오빠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왜 장가 가려고 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헛소리를 하게 만드냐고요. 학창시절 이후로 오빠와는 뭔가 어색해서 평소에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먼저 전화해서 왜 능력도 없이 결혼하냐고 원망을 퍼붓고 나니까 전화 끊고 나서 정말 제가 싫어지고 우울해졌어요. 제가 정말 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있으니 지금 생활 자체는 혼자 살기에 여유가 있어요. 혼자 살 집도 이미 구해놓은 상태고 당분간 목돈 필요할 일은 없겠죠. 저희 집이 어려우면 얼마 정도는 제 돈을 내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전혀 배려 안 하고 사전양해도 없이 결혼한다며 밀어붙이는 오빠도 꼴보기 싫고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전화해서 제 위자료로 친오빠 결혼자금 보태라고 말하는 아빠 그리고 그걸 옆에서 부추기는 엄마까지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지질 않고 너무나도 싫어집니다. 제가 우리 가족 부모님 욕먹으라고 이런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는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그나마 이렇게 익명으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부모님이 옛날 분이시고 예전부터 아들, 딸 차별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날 전 남편과 팔짱 끼고 들어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숨도 못 쉬게 아프고 괴로운데 마치 제가 좋은 타이밍에 잘 이혼했다는 식으로 위자료 좀 내놓으라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모은 돈을 달라고 해도 서운할 판인데
위자료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힘든 일을 당하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받은 돈인데 그걸 달라고 하시면서 제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전화할 때 들었는데 부모님이 이미 결혼 자금의 보태라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하네요. 저는 정말 결혼할 때 100원짜리 한 장 아빠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제 결혼식 날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것도 아빠가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 걸 엄마가 신혼여행 가서 쓰라면서 200만 원 떼준 것이 전부예요. 사실 결혼식에도 아빠 쪽 하객은 거의 오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제 친구들과 회사 동료인데 그때도 축의금 뺏기면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보통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제 친구들은 친척들이나 부모님의 지인 축의금이 상당했고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해주신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였어요. 저는 대체 왜 그 돈을 다 뺏기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지 너무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후회스러워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남한테 원망 살 만한 일 해본 적 없고 가족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를 바보로 만들었나 봅니다. 아빠한테 돈 달라는 전화 받은 뒤로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절대로 제가 이혼하고 받아낸 위자료는 오빠에게 한 푼도 못 줄 것 같아요. 빌려준다고 해도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그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전까지 이혼도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스스로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했어요. 그나마 요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잊고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다시 이혼할 때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오빠한테 한번 욕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또다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고 저보고 돈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하시네요. 이혼한 게 뭘 자랑이냐고 더럽게 받은 돈 평생 끼고 살 생각이냐고 하시길래 내가 더럽게 받았던 깨끗하게 벌었건 그건 부모님이 신경 쓸 문제 아니니까 앞으로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진짜 올해는 이혼한 것만 해도 머리 아프고 힘든데 돈 때문에 가족까지 등 돌리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독립하고 돈을 벌게 된 이후로 엄마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었고 기념일마다 용돈에 선물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얼마 전 어버이날에도 두 분 쓰시라고 50만 원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인연 끊고 저도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살래요. 딸을 그저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그럼 제 인생 살아야죠. 속상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